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8월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일요일이고요. 뭐 누구를 뭐 특정 선수를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로 팀이 못하는 거는 다 못한 거지 뭐 누구 때문에 졌다 뭐 감독의 어떤 뭐 용병술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뭐 다 못하니까 이렇게 되죠. 누구라도 잘하는 선수가 좀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그냥 다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전준우 선수의 부재니 뭐 데이비슨 선수가 나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갈 팀이면 진작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특정 선수 한두 명 때문에 팀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는 게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그 처참하게 망가질 정도면 사실은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 네. 뭐 영원히 데이비슨 선수와 같이 갈 것도 아니고 전준우 선수가 영원히 선수 생활 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이슈로 무너질 팀이면 사실은 그냥 무너질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뭐 직관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네.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또 저런 옆에서 공연 때문에 또 뿌옇게 하늘에 저런 화약 안개도 끼고 했는데, 네, 참 팀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고. 뭐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뭐 팬들이 밖에서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냥 뭐 내가 뭐 늘상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야구를 멀리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신 건강히 지켜야 되니까요.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뭐 선수들이 자꾸 희죽거린다. 그것도 뭐 중계 카메라 상으로 그렇게 잡힌 거지. 사실 뭐 속 내막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얘기를 하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뭐 순간적으로 그런 장면이 스쳐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거 얘기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네. 아이고, 네. 우리 보이님, 네, 또 택시 기사님이 사과를 하셨다고. 네, 참이 야구가 뭐길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뭐 부산에 오셔가 야구 말고도 다른 것도 좀 하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뭐 다른 맛있는 거 좀 드시고, 네, 그런 것 같고. 뭐 직관 다녀오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신 것 같고. 네, 항명설 그런 건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뭐 기자나 부당 관계자 중에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뭐 같은 거밖에 몰라요. 제가 뭐 더 알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뭐 아예 유튜브 채널 대문에도 넣어놨지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마지막 때, 그쵸? 그 목요일 경기를 사실 이겼어야 되는데 그때 지면서 데미지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컸던 것 같고. 네, 더가수 웃는 선수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뭐 기자님이 아니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직관은 진짜 뭐 한동안은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진짜로. 그러니까 차라리 퓨처스 경기를 보는 쪽이 뭐 돈도 평일에 공짜고요. 뭐 주말에도 저렴하고 뭐 이렇게 기분 상할 일이 크게 없으니까 야구장을 가고 싶으면 퓨처스를 가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팀이 이 지경이면 뭐라도 대처를 해야 돼,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럴 생각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내일도 직관에 가십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신나는 어떤 모먼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중에 내내 어떤 신나는 일이 별로 안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직관은 사실은 점수가 막 에라 까고 뭐 그렇게 해도 일단 점수가 많이 나고 지면은 그래도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직관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 뭐 팀 타선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뭐 한 점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직관에 가서 재미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어, 완봉을 해도 사실 한 점을 내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물론 이제 좋은 타구들이 상대 호수비에 많이 막힌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본 방송에는 사실 연패 기간이 아니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연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승현한테야 점수 내지. 우리 팀은 지금 누구를 만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야, 롯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대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 팀이 누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뭐 타구방황 수비, 뭐 타구방황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런 분석을 당하면 우리도 상대 수비 포메이션을 보고 또 우리도 그 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참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이 안 나오죠. 뭐 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방법이 없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뭐 시즌 중에 세네 번 나오는 게 원래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못할 때는 늘 나오는 그런 경기인데 뭐 올 시즌은 그러지 않다가 이제 잘 하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와르륵 하니까 좀 더 심리적인 데미지가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평년 같으면 이런 일이 벌써 두세 번 앞에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별 상처 안 받고 그냥 돌아왔구나. 그냥 그런 때가 왔구나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그러고 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지점 왔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다가 이제는 됐구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무너지니까 좀 다들 저도 그렇고 좀 충격이 좀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AG 톨허스트 선수 뭐 톨게이트가 됐나요 별명이? 네, 재밌네요. 고승민 선수 외야가는 거 이거는 뭐 얘기해 볼 만하네요. 자, 고승민 선수는 결국 외야가는 게 맞나? 근데 이거는 올 시즌 끝나보고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루수 고승민 가치가 훨씬 높긴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태양 유격수 시도 안 되면 이루 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태양 선수 때문에 고승민 선수가 이루에서 또 외야로 가야 하는가? 선수 본인이 이루 수비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안 느끼고 이루가 더 좋다고 하면 사실은 한태양 선수가 유격수 쪽을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루 뭐 유격수나 3루수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거 얘기하기가 힘든 게 또 한동희 선수가 전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크게 얘기하면 이루수 고승민의 가치가 훨씬 높고 본인이 이루수를 크게 막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이루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한태양 선수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기하면 그 만약의 가정이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외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전 이루수 고승민 선수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뒷상황 더 얘기하면 진짜 끝이 없으니까 2루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호영 선수는 지금 페이스는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를 건데 뭐 레이에스 선수 코치 이것도 뭐 이루수 고승민, 유격수 한태양 할 거면 사실은 이제 외야 자리가 결국 비니까요. 근데 저는 레이스 선수는 방망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방망이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레이스 선수는 외야 수비가 제대로 되느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은 지금 뭐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좀 아쉬운 여론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 됐건 근데 이 정도 견적 나오는 외국인 선수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고 장타 부재인 것도 사실 이기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팀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외야 수비가 그러니까 중하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수비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햄스트링에 좀 부담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질 거라 스테이시 남님 네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비가 점점 하향세인데 이게 안 잡아지면은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비 폼이면 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비 폼이면 지금 수비 폼 수준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야에 서 있는 정도의 수비력에서 지금은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타격 때문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 팀에서 영입을 하겠죠. 근데 우리 팀이 지금 지명타자 자리를 레이스 선수한테 내줄 수가 없는 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 선수의 수비를 지금 뭐 다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태면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데이비슨의 저주 이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이순철 위원 승료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팀 케미적인 부분이 좀 뭐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 선수라는 게 원래 한 시즌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팀이 무너질 팀이면 시상식 무너져야 되는 팀입니다. 예. 그 정도로
팀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고 그 데이비슨 선수 교체권 저는 제 생각은 교체 뭐 부득이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안 바꿨으면 애매한 선발 외국인 선발 데리고 더 멀리 못 본다라는 의견이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되 사실 도박인 걸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었고 뭐 그냥 벨라 선수가 다음 주 등판 보고 이제 얘기하면 돼요.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가 나갔다고 해가지고 나갔다고 팀이 내리막 한다는 사실 진짜 그거는 저는 그냥 결과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데이비슨 선수가 아니고 이제 벨라 선수가 다음 주에 잘하면 그게 다 만회가 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 교체 건은 앞으로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도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론이고 그냥 벨라 선수가 잘하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벨라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은 뭐 프런트에 대해서 특히 현장에서 교체를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보도된 바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비스 선수에게는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장기적으로 롯데 1번 타자는 누구? 이것도 뭐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렵죠. 그러니까 황, 장, 김 중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말고 제 4의 선수? 근데 뭐 한태양 1번 지금 나쁘지 않죠. 잘하고 있죠.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황성빈 윤동희 테이블 조합이 대단히 좋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케미가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조합을 아예 수납을 한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패 기간 동안 이 조합을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안 써보는 게 저는 좀 아쉽고 근데 또 황성빈 선수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지금 폼이면 사실 황장김 셋 다 안 되죠. 네, 셋 다 안 되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시도해볼 수 있는 이거인 것 같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장두성, 김동혁 순으로 기회를 받겠죠. 그 다음은 장두성, 김동혁 순으로 기회를 받겠는데 뭐 그 외에 또 다른 선수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기회는 보여준 게 있는 선수 순으로 먼저 받을 것이고 뭐 그거를 못 받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을 지금부터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신윤호 선수도 나이가 30이라서 키운다는 표현하기엔 좀 시기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키우기에는 나이가 이제 적잖고 가장 잘 치는 타자를 1, 2번에 놓는 게 현대야구 트렌드다. 근데 그런 것도 가장 잘 치는 타자 1번, 2번 놓는 게 트렌드. 이것도 뭐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선수들이 소화해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게 이제 뭐 세계 메이저리그 트렌드고 다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저렇게 놓았을 때 소화가 잘 안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KBO에서는. 이거 특히 4번 타자가 사실 뭐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졌고 가장 잘하는 타자 자리 아닌데 선수들은 4번 자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야구를 안 해봤고 뭐 그냥 팬의 입장이지만 사람이 하는 거라 가지고 그 숫자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하고 사람이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가장 잘하는 사람이 놓으면 좋은데 그럼 3, 4번으로 들어간 선수들이 과연 자기 역량을 그만큼 발휘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안 해본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네,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으로 치면 그러면은 뭐 1번 전준 2번 레이스 놓아야죠. 전주 선수가 돌아온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트레이드 기간은 끝났습니다. 트레이드는 7월 31일까지이고요. 그렇고 네. 그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하고 KBO하고 상황이 달라서 1번, 2번 가장 잘한 사람 놓는 건 좀 다른 논리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순위를 뭐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건 좀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이렇거든요. 뭐 1위, 2위는 이제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네, 우리가 1위권하고 이 두 게임까지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많이 멀어졌는데. 결국은 3, 4, 뭐 8위까지 3위부터 8위까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특히 3위부터 7위까지는 뭐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팀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절망적인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연패라는 게 한 번 탈출을 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야구긴 하거든요. 야구긴 해서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좀 경기를 라이브로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긴 하겠는데 연패를 깨고 그냥 원점에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뭐 답이 없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퓨처스에서 그 좀 장타가 나오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타 하나 출루 된다고 올라오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본인이 본인 타격을 찾고 나서 와야지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퓨처스가 이제 경기를 했는데 나승엽 선수가 보면은 오늘도 3타수 1안타 장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퓨처스 그 사직 경기 가서 봤을 때는 막 나쁘진 않은데 아직 콜업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올리면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그냥 전 좀 길게 봤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승엽 선수의 폼을 되찾는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승엽 선수가 잘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팀을 길게 봤을 때 장타를 때려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나승엽 선수는 좀 더 그냥 올 시즌은 좀 여유 있게 보는 게 맞다. 당장 급하다고 땡겨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팀이 그렇게 대단하고 될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고 이 윤고낭 손에 갇혀 있다는 약간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는 해요. 네, 동의가 되긴 하는데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자기가 찍은 선수를 어지간하면 데리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것도 사실 좀 큰 기대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찍은 선수 아닌 선수를 쓰는 경우가 아주 제한적이라서 그게 뭐 감독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 뭐 테스팅을 좀 보면은 어디 보자. 좀 시청자가 200분이 넘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들 보내셔가지고 잠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또 그러니까 윤고나황 손 중에 개인적으로 뭐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이 세 선수는 팀의 기둥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세 선수는 팀 기둥이라서 이 선수들은 무조건 잘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은 당장 올해가 아니어도 뭐 길게 보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든 팀의 기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선수들은 3할에 15홈런 20홈런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이거 보여준 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제 촉이지만 이 선수들은 그 정도 되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뭐 황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는 주루툴은 확실한데 사실 나이가 이제 적잖기 때문에 주루툴이 제일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두 선수는 빼놔도 윤동희, 고승민, 나승민 이 선수는 무조건 팀의 기둥으로 가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 선수들인 것 같고요. 그렇고 우리가 제일 남은 경기가 작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0여에 4경기 했거든요. 네. 키움도 100여에 4경기 했고. 그러니까 제일 적게 한 팀이 지금 107경기에 NC인데 NC는 그 이제 사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 팀이 제일 많이 했네요. 지금 30게임 딱 남았습니다. 30게임 남았고 이정훈 트레이드.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트레이드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감독님이 완전히 쓸 생각이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었으면은 타격이 안 되는데 잘 썼겠지라는 생각은 무의미한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김태형 감독이 쓸 생각이 아예 없는 선수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KT에 보낸 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뭐 의미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 3루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루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한동희 선수가 3루로 봐야죠. 3루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상무에서도 수비가 많이 좋아졌던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3루 1루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나승엽 선수의 하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뭐 3루로 갈지 1루로 갈지 그것도 뭐 나와준다는 얘기인 거고. 네. 강백호를 사야 된다. 팀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살 만한 아마 여유가 없을 겁니다. 뭐 조세진 선수 미국 갔다 잘한다 이런 것도 뭐 잘해주면 좋은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조세진 그쵸.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포기는 절대 아닙니다. 포기 단계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어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올 시즌에 좀 너무 부침이 크다고 해서, 그러니까 군필 03년생 외야수거든요. 아직 앞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2세 군필 외야수인데 뭘 벌써 이 선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직 한참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갔으면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뭐 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더 흘러서 26, 7 되면 좀 급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갑자기 2점 내기가 왜 이러졌나 이도 참, 네,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갑자기 1점 내기도 왜 이렇게 어렵지? 뭐 이거 알면 전문가죠. 진짜 짱 전문가. 이거는 뭐 선수단에 있어도 모를 문제라서 진짜 뭐가 문제일까? 저도 이렇게까지 방망이가 안 터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뭐 이문 코치 문제가 있다. 근데 뭐 이문 코치에게도 이문 타격 코치. 근데 잘 맞을 때는 또 뭐 코치 덕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 팬들이 뭐 타격 코치의 지도를 알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결과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 결국은 코치를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어떤 특정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얘 때문이야 하는 거는 그냥 쏙풀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팀 전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큰 거는 다 못해도 버티던 전준우 부재, AS 부진, 이게 제일 저는 뭐 크긴 한 것 같아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러니까 다 못해도 이 둘이가 버텨주면 점수가 어떻게든 석점 몇 점씩 나는 걸 버텼는데 이 두 선수가 지금 빠지고 부진을 하니까 최소 점수가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소 점수의 확보가 불가능해짐. 이걸로 이제 줄줄이 좀 와르륵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죠. 계속 있을 선수들은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 파란색 물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어차피 전준우 선수는 2년 남았고 계약이, AS 선수는 외국인 선수라 내년에 당장 없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선수한테 의존하는 거는 시한부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이거를 뭐 붙잡고 있는다고 전준우 선수가 뭐 50세까지 선수 생활 할 거 아니니까 뭐 매도 먼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 세 명의 제가 생각하는 팀의 기둥이 될 만한 선수들, 이 선수들이 기둥이 돼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뭐 내년 시즌에는, 올해는 좀 힘들다고 봐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말씀처럼 그러니까 OPS 0.85, 그러니까 3할에 20홈런 이렇게 때려줄 선수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특히 윤동희, 고승민 선수는 실적이 한 해 반짝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향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타격 이론 이런 거는 저는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고 뭐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뭐 앞에 친다 뒤에 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못합니다. 네, 못하고 안 해요. 왜냐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앞에 치는 게 문제다 뒤에 치는 게 문제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진짜 좀 뭐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안 해요.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승민 선수는 너무 돌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시즌에 진짜 뭐 매경기 수비 포지션이 바뀌는데 잘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 포지션에 나야 되는데 한태양 때문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베스트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태양의 선전이 없다? 그러면 2루수 고승민, 1루수 뭐 박승욱, 노진혁, 정훈 이런 사람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은 2루수 한태양, 1루수 고승민이 낫죠. 그러니까 저는 뭐 팀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선수보단 팀이 먼저기 때문에
팀으로서 베스트 조합을 찾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뭐 물론 선수 개인한테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뭐 한태양 선수가 선전이 없었다면 지금 일루수 박승우, 노진혁, 정훈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승엽 선수가 지금 뭐 좀 방향을 잃었으니까. 그렇고 주장할 만한 연차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생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연차가 사실 골짜기 세대죠, 야구계에서는. 그러니까 주장할 만한 90년대 초중반 야구계 골짜기 세대. 그러니까 02 월드컵 세대라서, 그러니까 제 또래인데 제 또래 세대는 이제 운동 잘하는 애들이 다 축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구 쪽에는 저 나이 때 잘하는 선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타 팀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팀이 유독 그런 게 좀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수비 포지션 타격에 영향 많이 주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유광남 선수 주장은 근데 본인이 제가 봤을 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성격 자체가 주장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비춰지는 거에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승엽보다 이 고승민이 일루 수비 더 잘하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작년엔 나승엽 선수 수비가 나쁘지 않았다고 느껴가지고 올해는 그냥 뭐 전체적인 폼이 무너져서 그런 건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채팅을 좀 보겠습니다. 유광남만한 포수 없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루 저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 무릎 수술 영향이 올해까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게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내년에도 그러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큰 건데, 올해는 사실은 그 스프링 캠프 때 그 생각한 게 유광남 언제 제대로 합류할지도 모르겠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봤을 때는 전반기 중에 돌아오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많았어가지고 올 시즌은 뭐 도루 저지율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래 좋은 선수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2할 정도는 해주던 선수거든요, 도루 저지를. 네, 그렇고 클러치 상황에서 다 말아먹는다. 그러면은 뭐 정복은, 손성빈, 박재엽 넣으면 굉장히 달라지나? 그러니까 다 결과론이거든요. 이거 저는 지금 정도의 유광남 선수의 타격은 기대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진짜 맨날 얘기했던 게 80억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장수 선수가 그 능력치가 아닌데, 선수 능력치가 10에 한 6 정도인 선수가 돈 많이 주는 갑자기 8, 9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영입을 하려 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준 거고요. 그거는 뭐 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타격이 기대치 정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주고 있는데, 이제 수비에서 특히 도루저지에서 아쉬운 부분은 올해 끝나고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올 시즌 정도의 그냥 시즌 전체적인 능력이 유광남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더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타 팀 대비 우치 없었던 거 핑계다. 근데 우치가 뭐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라 당장 저번 주에 토요일인가 비 와가지고 안 했잖아요. 연패가 시작이 될 때. 뭐 그거는 우치가 막 되게 없었다라고 보는 쪽도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다른 팀하고 경기 수가 막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가 100년의 4게임인데 해봐야 지금 한두 게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정도 말고는, NC야 그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고, 기아 정도 말고는 해봐야 뭐 한두 세 게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우치 없었다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변명인 것 같고요. 네, 변명인 것 같고, 피타고리안 승률 보면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뭐 피타고리안은 저는 사실은 너무 수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그거는 저는 되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야구라는 게 뭐 1대 0으로 이기나 10대 0으로 이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성빈 선수 방망이가 안 느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손성빈 포수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손성빈 선수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올 시즌 정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반 시즌 강제 주전하면서 그래도 알을 좀 깨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거기서 발전을 못하고 좀 정체를 한 느낌이 사실 많이 들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전 손성민 선수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좀 눈에 띄는 성장을 못한 게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는 본인이 롯데에 올 이유가 없어서 이제 그냥 삼성에서 은퇴하는 게 여러모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 일단 안 놔주고요. 삼성도 지금 포수가 강민호 선수 말고는 뭐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얘기는 더 하지 않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님 유니폼 풀장착은 대단하십니다. 그 규정상 유니폼은 항상 입고 있어야 되죠. 그 이제 유니폼을 입고 위에 바람막이 같은 거 입어야 되는데 뭐 다른 감독님들은 뭐 유니폼 안 입고 그냥 바람막이 바로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다들 유니폼을 입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유니폼 말고를 좀 같이 입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그냥 가벼운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최재원 선수도 대체 불가인데 하나 쪽에서 당연히 잡겠죠. 당연히 잡을 것이고 코치 변화? 그러니까 코치 변화는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분위기 쇄신. 그러니까 선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못해서 코치님들이 내려갔구나 이 생각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실 1군 선수들이면 그 어떤 코치의 코칭 때문에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 쇄신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어떻게 해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위기감을 좀 느껴야지 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포수는 원래 욕먹는 포지션이라 가지고 원래 내 팀 선수 원래 다 욕먹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박동원이었다면 근데 또 모르죠. 박동원 선수가 롯데 와가지고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아쉬워서 하는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하는 것 같고 뭐 포수가 원래 뭐 욕 많이 먹는 포지션이죠. 어떻게 해도 욕 안 먹는 포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야구라는 게 사실 애당초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좋은 거 잘한 거보다는 뭐 못한 게 더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양의지 선수는 산책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뭐냐 건강 다리 쪽에 이제 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만 풀면 그러니까 연패만 끊으면 뭐 아주 답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사슬을 끄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뜯어서 보면 방망이가 최저 지점은 찍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2군에서 올라온 직후 몇 경기는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타격이 안 되는 문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경기 2군에서 올라오고 몇 경기 잘한다. 그 페이스를 시즌 내내 유지하면 이제 골글 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구라는 게 업다운이 있는 거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스포츠인데 팀의 연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게 2군에서 감이 좋으니까 올린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몇 경기는 잘 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상대 팀에서도 분석을 하고 좀 더 이제 어렵게 승부를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네,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팀이 너무 못하니까 네 그렇게 좀 더 크게 보이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레이스 선수 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더가웃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같다. 뭐 8연패 중인데 당연한 일이겠죠. 네 당연한 일일 것 같고 이호준 타격 좀 시켜주면 좋겠다. 뭐 기회가 너무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화구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기회가 너무 없는 건 저는 공감은 해요. 특히 손호영 선수가 너무 안 맞는데 오늘 물론 이루탄게 때리긴 했지만 너무 안 맞으면은 그래도 조금 분위기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같아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안 쓰면 선수 입장에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레이스 선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부산 사람님 말씀처럼 뭐 반발력을 얻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 혜리님 말씀처럼 분위기 으쌰으쌰해도 웃어도 욕먹고 시무래도 욕먹고. 그러니까 그냥 지면은 뭘 해도 안 이뻐 보이죠. 안 이뻐 보이는데 근데 뭐 경기가 3-4시간 안에 그 내내 뭐 화나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너무 선수들이 그렇게 좀 침울하니까 코치 입장에서는 또 좀 좋게 만들려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캡처를 보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간적으로는 뭐 사람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뭐 언젠간 이기겠죠. 자이언츠 TV 요새 영상 안 올라오죠? 못 올라오죠? 지금 뭐 영상 올라오면은 댓글에 욕밖에 안 들어오는데 네, 조회수도 안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지면은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 콘텐츠의 이치이기 때문에 네 올라올 수가 없죠. 5위전이 가장 최근 업로드인데
뭐 욕도 많이 먹고 조회수가 일단 안 나옵니다. 지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츠 TV 입장에서는 업로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선수들의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 보여주면 욕밖에 안 달리는데 네, 올릴 수가 없겠죠. 올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고 뭐 지명 타자 그러니까 지금 지명 타자로 나오는 선수가 사실 고만고만하거든요. 지명 타자 뭐 해봐야 뭐 손호영, 노진혁 이 정도인데 뭐 이럴 거면 사실은 뭐 지명 타자 레이에스의 외야수 뭐 장김 중에 나오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타격에서 기대값이 같으면 수비라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 생각은 결국 이쪽에서 이 두 선수 안에서 장타 안 나오면 답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뭐 이건 선택의 차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레이스 선수가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수비가 너무 지금 무너져 있어가지고 레이스 선수의 수비에서 까먹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지명타자 레이스가 지금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노진혁 선수는 뜬금포지 근데 타구질은 꾸준히 괜찮았거든요. 안타도 없진 않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격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수에 대한 그런 뭐 안 좋은 인식을 빼놓고 그냥 생각했을 때. 네. 그렇고 정보근 선수 방출은 절대 못합니다. 저는 이거는 화가 나는데 정보근 방출 없으면 분명히 엄청 그리울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보근 선수 되게 오랫동안 선수 생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정보근 선수 정도 견적 나오는 포수도 좀 잘 없어요. 그 리그 전체. 그러니까 백업으로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못한 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데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이게 딱 허도한 선수 느낌 맞아요. 딱 허도한 선수 느낌. 아니면 그 전에 뭐 용덕환 선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열받는데 없어지면 저만큼 그리는 선수가 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40살까지 선수 생활을 할 겁니다. 네, 이만한 포수가 없어요. 이만한 포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백업일 때 방출로는 아니 방출이래 그 주전으로는 한계가 많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작은 육각형 선수죠. 그래서 한계가 명확한데 쓰임새는 명확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팀으로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광남 선수 그쵸? 뭐 진짜 타격 기대치가 크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육각형이고 잘 쓰면 되게 좋은 선수입니다. 되게 잘 쓰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유광남도 잠실에 홈런 10개 치던 선수. 근데 유광남 선수가 홈런 10개 넘게 치던 시절은 이제 공인구가 소위 탱탱보이 시절이어가지고 좀 동의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포수 문제는 우리가 젊은 강민호 선수를 너무 오래 봤죠. 물론 그때도 아쉬운 거가 많이 있고 했지만 그냥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강민호 선수가 결국은 KBO 역사의 넘버 3나 넘버 4에 들어가면 보잖아요. 그런 포수 보다가 우리가 이제 뒷포수들이 어떻게 더 상에 차기 힘듭니다. 그보다 위급 포수 자체가 리그 역사 전체에 3, 4명이 안 되는데 네. 더 나은 포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윤순영 선수. 네, 윤순영 선수. 주력만큼은 1, 2, 3호기 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같긴 한데 그래도 빨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1, 2, 3호기 그러니까 황성빈, 장두성, 김동엽 선수도 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정도의 주력은 지금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시즌에 계속 치르면서 체력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맨 처음 봤을 때 그 정도 스피드는 지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윤수영 선수도 뭐 주력은 빨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루 센스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그 황장김 이후에 좀 더 이런 주루 툴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윤순영 선수가 근데 나이가 막 어리지가 않네요. 2000년생 대졸 선수예요. 연세대 나왔고 그러니까 대졸이면 벌써 나이가 26이니까 김동혁 선수하고 동갑이네요. 네, 나이가 막 적지가 않아서 결과를 이 선수도 빨리 보여줘야 되는 선수네요. 00년생이면은 네 보여줘야 되는 나이네요.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대졸의 선수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거는 네,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김태현 폼이 와이드하던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0살 선수니까 뭐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겠죠. 이렇게 할 것 같고 롯데는 뭔가 그 상황에서 제일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일단 선택을 하면 상황이 변하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막 되게 틀린 선택까지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과가 항상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신인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신인 드래프트. 왜냐면 제가 아마추어 야구의
선수를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숫자 몇 개 보고 얘기하는 거는 뭐 되게 책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르는 얘기는 안 합니다. 모르는 얘기는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얘기는 방송 소재로 안 삼습니다. 제가 뭐 아마 야구를 안 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경기 챙겨보시고 기록도 상세하게 보시고 또 뭐 직관도 하시고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얘기는 안 하고 김태현 선수랑 전미래 선수가 빠른 년생인가요? 전미래 선수가 어디 보자. 이건 프로필 보면 나올 테니까요. 뭐 네이버 프로필에 생일이 안 나오네. 빠른 년생인 걸로 제가 퍼뜩 기억이 나는데 아닌데? 전미래 선수가 2005년 8월 15일생이고 김태현 선수 유급이에요? 유급이군요. 한해 꿇었군요. 2005년 11월 16일생이군요. 김태현 선수가. 네, 한해 유급을 했네요. 그래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만 20세도 아직 안 됐네요. 네, 11월 16일생이니까. 이러면 족보가 적잖이 꼬였겠네요. 유급이면 이것도 참 애매하네. 유급이면 유급을 언제 했지? 어디 보자. 중학생 때 유급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유급을 해서 이제 광주로 전학을 갔군요. 그럼 이게 선후배 관계가 대단히 꼬였을 텐데 좀 애매하네.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고등학교 기준으로 그냥 잘랐을까요? 뭐 사소한 얘기지만 이제 야구 선수는 보통 고등학교 학년으로 선후배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갑한테 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나? 좀 애매하네요. 빠른 년생은 그나마 뭐 큰 그게 없는데 이 유급은 진짜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전미래 선수, 박준호 선수가 동갑 친구 먹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러면 05년생하고 친구를 했다? 그런가 봅니다. 그냥 05년생하고 친구를 하고 족보 정리를 그렇게 했나 봅니다. 박준호 선수하고 친구를 먹었으면. 전미래 선수 타자. 뭐 이것도 뭐 지금은 어떻게 알 수 없는 영역이라 가지고 뭐 군대 생활을 해보고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빠른 년생이 제법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년생, 00년생 정도까지 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AI 같은데 돌려보면 이제 나오고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빠른 년생 언제까지 했나? 자, 빠른 년생은 2003년생부터 없어졌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없어져가지고 그 2009년에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생이 마지막 빠른 년생 세대고 2003년생부터 이제 빠른 년생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AI 제가 검색해본 결과고요. 한동희 선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퓨처스 폭격인 게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주시에 그러니까 주로 보는 눈을 바꿨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퓨처스 폭격이라고 해서 평가절하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고 뭐 결국은 이제는 뭐 더 이제는 보여줘야지. 이제도 못 보여주면은 더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리고 퓨처스를 단순히 폭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분야의 퓨처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퓨처스의 신기록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LG 이지원 선수도 어마무시하네요. 기록을 보니까. 둘 다 24홈런이에요. 퓨처스에서. 근데 한동희 선수가 퓨처스 100타점을 지금 거의 기록을 하고 있고 타율이 거의 4할 육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퓨처스의 수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쪽이고 LG 이지원 선수도 굉장히 대단하네요. 성적이. 네. 뭐 두 선수가 양 팀에서 기대를 많이 받는 거포 선수들인데 뭐 아무쪼록 뭐 또 한국 야구에 큰 힘이 되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두 선수가 성적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준님 말씀처럼 보여준 게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믿어보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얘기하는 게 실력은 의심할 게 없다. 결국 멘탈 문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야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문제라는 얘기니까.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기대하는 게 그 상무 생활하면서 병장놀이 진짜 거하게 즐기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낸데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인데 내가 이거 못하겠냐 이런 마인드만 생기면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군대에서 지금 병장놀이를 할 테니까 그 병장놀이가 멘탈적으로 좀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원해야죠. 우리 선수니까요. 잘 하겠지.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대선 선수도 그쵸 지금 상무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겠죠. 전역을 할 것이고 그렇고 양준혁 선수 양준혁 선수라고 한 게 맞나? 정식 코칭은 양준혁 이사장이 맞죠 지금은. 아무튼 시야 조정하면 더 잘할 거라고 했다는데 뭐 그런 조언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죠. 뭐 양준혁 이제 이사장이 타격 부분에서 워낙에 뭐 의심할 수 없는 최고 레전드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뭐 정대선 선수가 오면 이루가 박 터진다? 근데 요거는 사실 의미 없는 과정인 게 뭐 보여준 선수 먼저 기회를 가는 거고 근데 한태양 선수 유격수는 저는 시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생 유격수를 본 선수고 어깨가 약하다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엄청 약한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선수의 가능성을 재단을 하고 너는 유격수 안 된다 이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 그 한태양 선수의 어떤 그 성향을 봤을 때 본인이 유격수의 의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승부욕이 있는 선수고 야구를 잘하고 싶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격수에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능성을 다단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본인이 유격수에 대한 기회가 주면 어떻게든 잘하려고 진짜 노력을 할 선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네 도전은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격수 한태양하고 유루수 한태양 가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우리 팀에 마땅히 유격수가 뭐 지금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나근환 선수는 지금 너무 잘해주고 사실상 토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사실 리그 전체로 봐도 손에 꼽히는 토종 선발이 이미 토종 선발이에요. 지금 성적이. 그래서 또 어떤 야구 외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진짜 야구로 보답한다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뭐 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개인 사생활적인 이슈는 저는 뭐 필수를 하고요. 그냥 선수로서 그런 워크에이싱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좀 열심히 하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정사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밖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어떤 뭐 그런 문제 말고는 어떤 뭐 형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근환 선수 이 페이스는 토종 에이스죠. 그냥 지금도 토종 에이스 페이스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나종덕 선수는 나종덕 선수가 아니죠. 나근환 선수 지금 풀리면은 뭐 최소한 최원태 선수 기준선으로 출발을 할 페이스죠. 이 성적을 내년도 유지를 하면 최원태 선수보다 더 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폼을 봤을 때. 그렇고 윈나우는 그 연패 전까지는 윈나우를 해볼 만한 페이스였습니다. 예, 왜냐면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뭐 벨라스케스 뭐 8일에 입국해서 며칠 만에 선발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뭐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뭐 다음 주 등판을 봐야죠. 다음 주 등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일에 입국해가지고 13일에 던졌으니까 뭐 평가를 당장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뭐 다음 주 두고 봐야 되고 뭐 제가 해외를 멀리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시차 이슈라는 게 생각보다 클 수가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구속 같은 경우에도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5일 입국하고 5일 만에 왔고 또 그동안 아마 이렇게 저렇게 절차가 바빴을 거라서 제 컨디션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타격 부진은 그쵸. S급 선수 없는 게 크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능력으로 점수 만들어내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진짜 아무도 안 터질 때 한두 점을 어떻게든 멱살 잡고 만들어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꽉 막힌 게 안 뚫리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고 뭐 톨호스트 선수 뭐 경우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뭐 토로스 선수가 그런 걸 덜 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뭐 나이가 더 젊기도 하고요. 토로스 선수 몇 살이지? 토로스 선수 99년생이잖아요. 99년생과 92년생 7살 차이면 회복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20대 중반일 때하고 30대 중반일 때하고 회복력 차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네, 엄청 다르고 에이지는 일단 팀이 강팀이고 또 벨라 선수는 수비 도움도 솔직히 너무 못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 선수니까 우리 선수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벌써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시 한 45분쯤에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연패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벨라 선수는 저는 뭐 아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막 기대 이하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음 등판 봐야죠. 다음 등판 보고 판단이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만 어떻게 잡으면 분위기라는 게 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지만 그냥 좀 멀리 하다가 연패 끊고 다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 시즌 위기를 그래도 잘 이겨내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낙담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거는 사실 뭐 좋을 일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치진 변경은 저도 분위기 쇄신 때문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다른 어떤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이문이든 이성곤이든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치 교체 그 말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지? 네. 코치 1군, 2군 이동, 1군, 2군 이동. 이거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뭐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분위기 쇄신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이게 그래도 제법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군 선수들이면은 1군 코치 많이 듣고 뭐 크게 안 바뀝니다. 근데 분위기 쇄신 네.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분위기 쇄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무슨 부분이 아니고요. 뭐 낡은 타격 기조가 김태형한테 나온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잘 맞을 때는 그런 문제가 또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결과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타격 이론이라는 게 뭐 낡은 게 따로 있고 새로운 게 새로 있나? 라고 저는 그런 거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결과론이라고 생각해서 뭐 팀마다 잘 맞는 게 다른 거고. 그래서 뭐 직구 안 맞는 것도 뭐가 문제인지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치 뭐 타격 지도가 어떻다 말하는 건 사실은 뭐 야구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해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5분 정도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네.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45분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남겨주시면 제가 뭐 얘기할 만한 거 좀 말씀드리고 네,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야구란 게 몰라요. LG한테 전부 다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귀신같이 또 이길 수도 있는 게 야구니까 참 그게 야구의 매력이고요. 뭐 예측대로 한 개도 안 되는 게 그게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이니까 뭐 그냥 내일 보고 뭐 내일도 지면은 뭐 야구 안 본다 생각하고 네, 보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윤님 회원 가입 기간 14개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예 자랑이 나왔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지금 그래도 200분 가까이 또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자 45분 되면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팬들이 분한 만큼 네 다들 선수들도 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다들 힘드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비츠 때문에 진다.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겠지만 그게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뭐 그런 거라도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되겠죠. 네, 제가 어제부터 그 롯데 유니폼 안 입고 국대 유니폼 입고 방송하는 것도 그냥 뭐라도 해보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지만 뭐 그런 거니까 다들 마음 편하신 부분으로 네 그런 건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기분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구독자 채팅방 이모티콘 제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거 만드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AI가 좋으니까 뭐 그런 거 돌려서라도 뭐 제가 알아보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 방송 외적으로 뭔가 고민할 만한 여력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고 그럴 만한 에너지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네,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고 바다 유니폼은 저도 좀 많이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유니폼 왜냐면 너무 연패니까 옷이라도 바꿔 입어보자 이거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도 이러면 선수들도 약간 같은 생각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옷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뭐라도 변화를 줘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유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뭐 미신적인 요소라도 좀 해보는 거는 옷은 시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인사 나눌 시간을 조금 드리고
방송 종료는 50분에 하도록 하겠고, 제가 일단은 저는 멘트는 마무리하고요. 마이크 꺼놓고 한 50분까지 뭐 잠깐 인사 나누시는 시간 드리고, 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16일에 17일 넘어가는, 네, 아이고 롯데야 라이브 방송이었고요. 다들 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든데, 뭐 사실 이 공돌이가 우리 삶에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뭐 너무 못하면은 안 보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또 여름 즐겁게 다 즐기시고, 네, 잘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 제가 50분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인사들 나누시고, 네, 편안히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